한 분은 소득 없이 낙찰금의 80% 대출을 받으셨고 또 다른 분은 낙찰금액의 75%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낙찰TV 류여송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꼼꼼히 보고 있는데요. 댓글을 읽다 보니 대출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출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모은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이 소액이라고 하시면 대출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새로 생긴 대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경락잔금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돼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법원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미납을 하는 사람의 90%는 대출이 나오는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안 나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대출 상담사에게 전화를 해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 전화를 하지만 사실 이 상담사들도 가이드만 가지고 있지 정확하게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금액을 얘기해 주죠. 이 대략적으로나마 알려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니까 원하는 답변을 못 받기도 하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우선 그 기준을 잡아드리면요. 우선 주거용 물건은 보유 주택수나 기존 대출 규모 그리고 투기 지역 여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이 DSR 범위 내에서 감정가의 6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5억 그리고 낙찰가가 4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감정가의 60%는 3억이고 낙찰가 4억의 80%는 3억 2천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내 투자금으로 얼마의 물건을 봐야 할지도 알아야겠죠. 입찰 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시는 게 좋지만 물건을 보실 때는 간단히 내 투자금의 3배까지 입찰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입찰가는 1억 5천 정도에 쓸 수 있는 물건을 보시면 되고 수익을 내려면 물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시세는 1억 8천 내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물건을 고르시고 입찰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도 개인적인 상황과 그리고 시장 변화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 상담사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락하셔서 어느 정도 확인받고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서 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락잔금 대출도 이 주택담보대출과 규제사항은 동일합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내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면 됩니다. 1년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고 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40%인 거죠. 나한테 이미 대출이 많아서 DSR 한도가 다 찼다고 하면 투자 물건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3년 2월부터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되었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 DSR 평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DSR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보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 내역이 있거나 혹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있으면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납부한 금액이나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추정할 수 있는 수식이 따로 있긴 한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것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체크카드는 안 되고 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소득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낙찰로 나에게 인수되는 금액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의 전세 보증금이 있고 계약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데 내가 2억 5천의 낙찰을 받으면 남은 5천만 원은 내가 인수를 해야 하죠. 이럴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실투자금이 충분하다고 하면 명도 후에 대출을 받으셔도 되지만 투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지분 물건은 대출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지분은 하나의 물건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그 일부의 지분만 내가 소유를 하는 거죠. 주택의 경우 대출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분, 물건 저렴하다고 막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토지는 일부 조건에 따라서 지분, 물건도 대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 네 면이 모두 벽체로 이루어져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옆 호실과 벽체를 터서 하나의 상가를 사용하는 물건에 한 호실만 경매로 나온다고 하면 하나의 벽체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신용이 6등급 이하로 너무 안 좋거나 혹은 너무 소액의 물건의 경우에도 대출이 안 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하지만 방공제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와서 실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셨는데요. 자, 다가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최우선 변제금만큼 방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10억에 서울 다가구를 낙찰받으면 담보대출로는 약 7억 정도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방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10세대라고 하면 서울 최우선 변제금 5,500만 원 곱하기 10개 5억 5천만 원을 방공제하는 거죠. 그럼 7억에서 5억 5천을 빼주면 1억 5천만 대출이 가능하고 그러면 8억 5천만 원의 실투자금이 필요하니 아무래도 투자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탁대출이라고 해서 방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많은 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주택은 신탁대출을 활용하면 방공제를 하지 않고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습니다. 이 신탁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으로는 80%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90% 이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와 같이 공부하신 분도 작년 봄에 5억 후반대에 지방에 있는 아주 괜찮은 다가구를 낙찰 받으셨는데 대출이 92%까지 나와서 초기 투자금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긴 했지만 보증금을 회수하니 투자금이 1,500만 원으로 매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모든 다가구를 신탁대출로 해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구 수가 적고 투룸이나 스리룸 구성이 있는 다가구는 이 담보 대출을 받고 전세로 세팅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 전에 해당 건물을 재감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담보 대출로 방공제를 하더라도 70% 가까이 대출이 나오는 것도 불과 몇 달 전에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겼죠. 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고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그리고 연소득 1억 3천 미만, 9억 이하 주택이라고 하면 5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DSR 제한도 없고 금리는 1.6%부터라고 하니 지금까지 고금리 시기에 정말 괜찮은 상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특례 대출이 일반 주택 거래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하면서 금리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4년 연초입니다. 대출은 연초에 조금 더 잘 나오고 연말로 갈수록 대출 받기는 까다로워집니다. 은행에서 당해년도 목표액을 다 채우면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연초인 지금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 좋을 때입니다. 제가 주변의 최근 사례를 봐도 한 분은 소득 없이 카드 사용액만으로 소득 인정이 돼서 낙찰금의 80% 대출을 받으셨고 또 다른 분은 소득 증빙 없이 재직증명서만으로 낙찰 금액의 75%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정보를 토대로 대출 잘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사항을 모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낙찰받고 매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더 낙찰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